전문가 연결해서 관련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질자원연구원 이윤수 박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잇따른 대규모 지진으로 한반도가 지금 뭐 전국이 다 흔들린 것 같습니다. 박사님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지진 처음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보도 내용을 봤을 때 이번 지진 어떤 성격을 가진 지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한반도에는 이제 그 동서방향으로 압축응력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압축응력의 기원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그 판구조 운동, 한반도 주변의 판구조 운동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 인도판이 이제 유라시아판하고 이제 충돌하면서 거기서 이제 한반도를 밀어내는 동쪽으로 밀어내는 그러한 압축응력이 작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반도가 그대로 동쪽으로 그냥 밀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예. 네. 문제는 이제 태평양판이 동해 밑으로 해서 일본 열도와 동해 밑으로 해서 백두산 쪽으로 파고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태평양판에서 반작용이 작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반도가 동서 압축력을 받고 있습니다. 아하. 근데 이번에 지진이 일어난 곳은 이제 양산단층계에 예. 처음에 일어난 곳이 이제 모량단층에서 일어났고요. 예. 양산단층의 바로 서쪽에 인근 서쪽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일어난 단층은 양산단층대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반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하는 것은 이제 그 추후 지진 초동파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겠는데요. 여태까지 일어난 경향을 보면 동쪽의 지반이 서쪽의 지반을 타고 올라가는 그러한 이제 압축응력의 역단층으로 이제 일어나는 것이 예. 보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사님, 그 좀 네네. 저희들이 좀 알아듣기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양산단층이라는 게 활성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양산단층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화면을 네네. 보니까요. 지금 저희들 전화 끊지 마시고요. 제보 사진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아스팔트가 갈라지는 모습 또는 벽이 갈라지는 모습, 벽에 균열이 가는 모습 이런 모습. 지금도요. 도로가 저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진도 네네. 5.8의 지진에서도 저렇게 금이 갈 수 있는 건가요? 네, 지진이 보통 지반이 파괴가 되려면 지반 자체가 이제 그 파괴되려면은 한 규모 7 정도가 필요합니다. 네. 예. 하지만 그 지반의 응력이 이제 어긋남으로써 이제 그것이 지판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거든요. 예. 파동으로 전해지는 건데 그 정도 지금 5에서 6 정도면 충분히 그 도로라든지 아니면 그 내진선계가 미달된 그러한 건축물들은 충분히 파괴됩니다. 그러한 예들은 뭐 다른 지진에서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갈라질 수 있는 거군요. 저렇게 금이 가고요. 네네. 네, 박사님 그 오늘 지진까지 포함해서요. 우리나라에서 규모 5.0 지진이 지금까지 관측 이래 8차례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게 통계적으로 그냥 평균을 내보면 6년에 한 번꼴이라는데 올해만 벌써 2차례, 오늘은 2번 있었으니까 3차례 발생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빈도가 이거 좀 그렇습니다. 잦아진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우리가 뭐 지진 관측한 지가 우리나라에서 지진 관측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1970년대부터 관측을 했는데요.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100년 남짓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자연현상을 불과 100여 년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정의할 수 있을 만큼 네. 충분하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까지의 하나의 통계니까요. 그런 통계로 보면 우리나라의 그러한 5, 6에 가까운 지진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고요. 예. 이러한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중국처럼 그 판경계부에 속해가지고 거대한 그러한 지진이 일어나는 곳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진의 안전지대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는 이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울산에 이어서 이번에 또 경주에서도 발생을 했는데
울산도 그렇고요. 경주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의 동남권입니다. 그리고 네네. 영남 지역에 그 지역에 집중이 되는 이유가 뭔가라는 의문을 일단 버릴 수 없고요. 또 하나는 자주 발생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발생할 때마다 지진의 강도가 크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네. 우선 우리나라의 그 동남부에 보면은 지난번에 일어난 지진은 대한해협단층이라고 있습니다. 예. 양산단층하고 비슷한 북북 동남남서 방향인데요. 그러한 일련의 단층대들이 지금 동해가 형성될 때 그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굉장히 예. 젊은 암석입니다. 젊은 단층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힘이 주어졌을 때, 능력이 주어졌을 때 그때 이제 쉽게 거동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박사님 잠시만요. 전화 끊지 마시고요. 잠깐만 기다려 네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네네. 스튜디오에 김진두 부장이 나와 있습니다. 과학기상 전문 기자인데요. 김진두 기자와 잠깐 질문을 하나 하고 내용이 네네.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지질 전문가들도 깜짝 놀란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김진두 기자와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김진두 네, 기자.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파악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성격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해야 됩니까? 우선 극히 예외적인 지진이었고요. 예. 규모 5.0의 지진이 울산 지역에서 일어난 뒤에 그거는 해양에서 일어난 지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2달 정도 만에 내륙에서 규모 5.1의 지진도 지난번보다 센 지진이었습니다. 예. 근데 바로 이어서 48분 만에 규모 5.8의 지진. 우리나라가 과학적인 지진 관측이 시작된 게 1978년이거든요. 예. 그 이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까지 포함해서 한반도에서 일어난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지진입니다. 규모 예, 자, 5.8이라면요. 지금 이윤수 박사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과학기상 전문 기자시니까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나눠보도록 네. 하시죠. 이 박사님, YTN의 김진두 기자인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규모 이번에 양산 단층이 움직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양산 단층은 지난번에 원전이나 방패장을 지을 때 활성 단층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네, 경우에 양산 움직이지 않은 단층- 그런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안전성이 어느 정도 담보됐고 활성보단 비활성 쪽에 의견이 많아서 방패장이나 아니면 원전이 지어졌거든요. 네. 실제로 이게 움직인 거잖아요. 네, 그 단층이 이제 움직이려면 결국은 이제 파괴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지게의 파괴가 일어나는 것은 규모 7 정도부터 파괴가 일어납니다. 네. 그것은 이제 지진파의 진폭이 이제 규모가 클수록 더 증가하거든요. 근데 규모 7 이상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요. 그것은 이제 포화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그것이 이제 파괴로 이어진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규모 7 정도가 굉장히 우리로서 조심해야 될 경계해야 될 그러한 규모고요. 규모 7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거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으로선 판단하기 어렵고요. 이 박사님, 울산 네네. 지진하고 이번 지진하고의 연관성이 있습니까? 어떤 지진하고요? 울산 지진, 2달 전에 일어난 울산 지진과 이번 지진이 네네. 어느 정도 뭔가 방아쇠 효과가 있다라고 보세요? 저는 그 두 개에 대해서는 직접 그 두 단층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는 지난번에 일어난 것은 이제 대한해협 단층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일어난 것은 이제 거리상으로 양산 그렇게 멀지는 단층하고 않았고 어느 정도 네네. 응력이 쌓였다면 방아쇠 효과라고 한 군데서 터지면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면서 또 다른 강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잖아요. 네, 지금 화면에는 두 단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같은 이제 크게 보면 기원적으로 이제 유사한 단층계라는 것은 맞는데요. 그것이 과연 두 개의 그런 사건이 지진 사건이 과연 연계돼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네.
저 김진두 기자께서 조금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저 지금 나가고 있는 양산 단층과 동래 단층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층들인지 이번 지진과 연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단층입니다. 양산 단층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동남권의 가장 길고 큰 단층이고요. 또 이 주변에 원전이나 방패장을 지을 때 상당히 지질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단층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층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활성, 비활성을 따지는데 네. 어느 정도 기간 이내에 움직인 적이 있었느냐, 지진이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활성, 비활성을 나누는데 실제 여러 가지 지질 조사를 했을 때 그렇게 위험한 단층이 아니라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방패장이나 원전을 많이 지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예. 이번에 규모 5.1, 5.8의 강진, 어떻게 보면 강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예. 지진. 그게 일어났다라는 거는 그 이윤수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양산 단층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움직였다는 겁니다. 단층이. 예. 땅이 움직였다는 거기 때문에 이 단층은 살아있는 단층이다. 어허. 그리고 언제든 5.8의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와 유사하거나 조금 더 강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왜냐하면 이게 좀 민감한 문제라서요. 지금 여기 방패장도 지어져 있고 뭐 원자력 발전소가 지어져 있는 땅인데 쉽게 말해서 그 땅이 지금까지는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5.8이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 이윤수 박사 지금 얘기로는 그래도 원자력에 피해를 줄 정도는 칠은 된다. 그 정도는 아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 그런 실제로 얘기도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규모 6.5 또는 네. 규모 7의 지진이 바로 아래쪽에서 일어나도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안전성은 확보는 돼 있습니다. 예. 예. 자, 이 박사님 혹시 뭐 덧붙일 말씀 있으신지요? 어떻습니까? 전문가로서. 네,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 주변에 뭐 원자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철도라든지 이런 공공 시설이나 그런 설비들이 있을 때 우리가 더더욱 지진재해에 대해서 이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예. 우리가 일상적인 이런 집이나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전부 다 그 내진 설계를 똑같이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그 원자력 발전소 뭐 이런 곳에는 이제 우리가 전문가들이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정부민이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가 어느 규모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가 이런 것들을 정해야 알겠습니다. 될 것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질자원연구원 이윤수 박사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한 궁금증 풀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